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혹시 당황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유, 유럽연합의 탄소 관세라고 불리는 CBAM이 우리 중소기업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생존 가이드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회사는 유럽에 직접 수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자료 좀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좀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혹시 에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요. 오늘 내용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규제의 파도가 우리 회사 문 앞까지 이미 바싹 다가왔거든요. 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 바로 CBAM이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CBAM, 우리말로는 탄소 공경 조정 제도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탄소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연합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유럽 기업들은 탄소 배출하면 돈을 내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그런 비용 없이 싸게 들어오면 이거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후로 수입되는 물건에도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만큼 비용을 물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떤 품목이 해당되느냐? 지금은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같은 6개 품목이 대상이에요. 우리는 저런 거 직접 안 만드는데?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특수 볼트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 볼트의 원재료가 바로 철강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규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2025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전환 기간이라서 일단 탄소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돼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진짜로 돈을 내야 하거든요. 배출한 탄소만큼 CBAM 인증서라는 걸 사야 하는데 이게 결국 다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래서 직접 수출도 안 하는 우리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냐고요? 그 정답은 바로 공급망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품을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그럼 이 대기업은 우리가 만든 부품을 가지고 멋진 자동차나 TV 같은 완제품을 만들겠죠? 그리고 바로 그 완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BAM이 딱 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이유는 대기업한테 요구합니다. 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간 총 탄소 배출량을 전부 계산해서 보고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총 탄소 배출량에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부품을 만들 때 배출한 탄소까지 싹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은 자기들 탄소량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 같은 협력사들한테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계산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 대기업 입장에선 어떨까요?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공급망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근데 현장에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 담당자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어려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한 정부 조사를 보니까요. 중소기업의 무려 70%가 탄소 중립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돼요. 첫째, 아니 당장 우리 회사에 이걸 개선할 전문가가 어디 있어 하는 인력 문제. 둘째, 측정 장비 사고, 컨설팅 받고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하는 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다고 해도 과연 고객사가 이 데이터를 믿어줄까? 하는 신뢰성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문제만 보고 한숨만 쉴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4단계 생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진짜 EU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주요 고객사가 유럽에 수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고객사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일단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매달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원자재 사용량 같은 기초 데이터부터 차곡차곡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 절대 담당자 한 명한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경영 전략 문제로 보고 회사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부나 협회, 심지어 고객사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나 가이드라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막막할 때 바로 이런 곳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CBM 통합 헬프데스크에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특히 저기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사업 보이시죠? 이건 측정이나 컨설팅 비용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탄소 장벽은 더 이상 먼 나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어요. 이 문구처럼 지금 준비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생존 전략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남는 걸 넘어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멋진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